안녕하십니까, 문주입니다. 내일 승부주 10선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이번 7월달도 그렇게 썩 녹록지 않은 시장이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7월달 내일부터가 거의 7월달에 본매매가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일부터 본매매인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 시장의 흐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2300선을 깼다가 2290까지 밀렸죠. 깼다가 턱걸이 해가지고 2305로 마쳤습니다. 그럼 거의 지금 2300선 다시 더 깨질 확률이 또 많겠죠. 그래서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데드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점이 됐을 때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린 것이 올해는 안 좋을 것이고, 만약에 하락폭이 크다면 이 시점과 이 시점까지도 올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려왔고, 정말 연말까지 만약에 지금 남은 6개월 동안까지 흐름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 시점까지도 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천천히 내려오는 속도였다면 여기까지는 좀 무리지 않겠나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라서 한 번에 큰 급락, 두 번에 큰 급락,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 번째 급락이 아마 어느 정도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올해까지 아직까지 6개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을 예측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은 분배를 적절하게 잘 하셔서 슬기롭게 대응을 해 나가시고, 단기 트레이딩, 우리 같은 급등주 투자나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당일날 정리를 하면서 시장을 살펴보는 그런 매매로 올해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7월달은 새로운 또 한 달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잡고 나갈지 간단히 한번 둘러보죠. 일단 7월달 전체적인 스케줄 트레이딩을 먼저 알아봅시다.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서는 7월달에도 될 수 있으면 신규주 쪽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왜냐하면 지금은 어떠한 이슈나 어떠한 재료라도 시장이 지금 잘 받아주지는 않고 있고, 많은 의심의 눈길로만 보는 시장이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거래대금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증시의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물론 다른 여러가지 장세는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만,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급등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즉,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변동성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되면 우리같이 변동의 폭을 따먹는 이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수급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종목이나 어떤 공략하는 전략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점을 잘 보시고 전체적인 매매 전략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7월달에 현재 지금 표시가 나 있는 신규 상장주는 지금 보면 7월 7일이죠. 7월 7일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하죠. 금액이 25,000원입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표시가 나 있는 종목은 7월 13일 그리고 HPSP 그리고 7월 26일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 현재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종목은 지금 이 세 종목입니다. 이 세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7월 달에 지금 수요 예측이 들어가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루닛이라든지 AI 기업이죠. 아마 7월 중에 상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루닛 12일이나 13일 일반 청약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영창 케미칼, 그리고 그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선 이렇게 제가 지금 나타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영창 케미칼입니다. 많지가 않아서 또 나타나는 종목이 있으면 제가 일단 봐드릴 텐데, 일단은 기본적인 신규주 트레이딩 종목들은 꼭 메모를 잘 해 놓으시고 자주 체크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주말에 나온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에 나온 키워드는 쓱 좋은 말이 나온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큰 충격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더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조금 명확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아마 불확실성이 아마 더 크게 오지 않겠나.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 혹시라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지만 경기 침체라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키워드이겠지만은 이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원유가 오르고 무엇이 어떻고 곡물값이 오르고 이러한 것들을 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한 번씩 콱콱 뿌리치는 번개 같은 그런 효과라면, 경기 침체라는 것은 전체 큰 시장을 조용하게 감싸는 검은 그림자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하반기에 투자자들을 마음을 뒤흔들지, 아마 그것이 아마 관건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이 많은 것들의 발목을 잡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세계 경제는 그래 침체가 되는데도 그 중국 경제는 또 의외로 또 좋다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네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 같은 거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관련주들은 좀 잘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미증시에서는 낙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관련주가 우리 쪽에는 관심을 받을지는 조금 낙태, 사후, 피임, 콘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중국 관련주들은 어차피 중국 정부와 대중국 관세 철회가 돼줘야 바이든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바이든 대통령이 바쁘죠. 그래서 아마 어찌 될런지 그런 것도 한번 봐줘야 되겠고, 범보수 정치 쪽에서는 한동훈 관련주나
또 오세훈 관련주. 그래서 이렇게 뭐 지지율이 어떻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썩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와닿지는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숭이 도창 관련주는 지금 사실은 확산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지금 저 시각적으로나 여러가지 상태로는 심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뭐 약간 변종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는 봐줘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임금 협상, 이 관련주들은 금요일에도 어느 정도 표시가 난 종목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죠. 그리고 순방, 대통령, 방산 세일즈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쪽에 관심인 대통령 정책 관련주에 뭐 있으면 원전 관련주나 방산 관련주, 뭐 한국항공우주나 원전 관련주 같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우리 급등주 트레이딩 하기엔 좀 맞지는 않아요. 원전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우죽순이고 방산 관련주들은 큰 힘을 내지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예전 같으면 무엇이 하나 탁 몰리면 우 하고 수급이 확 몰아쳐 주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수급이 몰아쳐 주는 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힘들 뿐더러 그 종목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라 또 7월달에 봄매매 시작한 날이라 제가 아마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습니다만, 평일에는 제가 뭐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종목만 딱 선정하고 종목 주석 달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7월달이 새로 시작이 된 날이라 내일부터 제가 아마 이것저것 좀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야겠죠. 물론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여러모로 많이 좀 국제 정세나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뭐 급등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당연히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늘 말하듯이 우리는 우리 밥그릇만 집중을 잘하자. 많은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내가 성실하게 트레이딩해서 내 밥그릇만 챙겨간다는 그런 마인드로만 시장을 대하자. 그러면 크게 다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떼부자 될 일은 없지만 조금씩 쌓아가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자신의 창고가 가득 차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수없이 말을 하죠. 그런 매매를 꼭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설이 길은데요, 주말이라 조금 아마 시간이 좀 길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은 전체 공개를 해서 다 할 건데, 다른 구독자 분들이더라도 한 번씩 참조를 하셔서 7월달 매매에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금요일날, 월요일날 우리가 한 주를 주목해야 될 종목을 어떤 종목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만은 종목들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저녁마다 내일 승부주들을 이렇게 도출로 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매매를 뭐 목조로 하든 정말 공부를 위해서 하든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겠지만은, 항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반드시 시간과 열정은 꼭 필요하다는 것, 깨름피고 성실하지 못하면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승부주로 보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두머리들을 먼저 한번 둘러보죠. 먼저
보고 계신 삼성스페 6호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을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정은 NC스가 분쟁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금요일날 갔고, 동일 공우벨트가 재건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세 종목 다 그렇게 싹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만한 그러한 종목은 아니죠. 삼성스페 6호 같은 경우는 삼성스페 관련주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가 있기 때문에 삼성머스도, 삼성스페 4호 애들이 상장을 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사람들을 알고 있기에 그러한 후광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또 버리버리하면 또 얘는 또 가겠죠. 그래서 얘는 시장의 흐름에 조금 자기보다 센 놈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얘는 또 상가를 또 가겠죠.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에서는 조선선제가 상가를 가 있고, 그리고 다스코가 상가를 가 있습니다. 다스코는 재건 관련주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네옴시티 관련주로 또 상가를 가게 되죠. 조선선제는 무전 관련주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관심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애들은 이런 삼성 스펙 6호나 이런 애들 빼고 나면 재건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 무전 관련주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주말에 특별한 게 나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내일 새로운 또 오늘 밤새 지금 시간이 8시 반이니까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재료가 밤새 또 나가지고 내일 새로운 이슈가 나타난 종목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내일 여러분 이제 알아서 그런 새롭게 나타난 이슈들은 스스로가 각자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단지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내일을 추정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지요. 그래서 만일 내일 별 일이 없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해보자는 겁니다. 현재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내일 특징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 봅시다. 보면 이제 공구 우문을 제가 올려 놓았는데 여기 실리콘2도 포함을 시키고 조선선제도 포함을 시켜서 이 세 개를 같이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개는 다 무정 재료죠. 그죠? 더군다나 공구 우문은 점상을 2분짜리를 가지고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월요일날 거래 재개가 됩니다. 자, 문제는 아니 점상간 종목을 어떻게 또 하자고 하느냐. 해야 되죠.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누구나 품에 안고 싶어 하는 종목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수익은 그저 따라옵니다. 그것을 쟁취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요. 판단하는 과정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갖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시장이 어둡고 깜깜할수록 새벽에 샛별 하나 탁 뜨면 엄청 밝아 보이죠. 그것이 상한가라는 존재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유튜브 멤버들 중에서는 조금 경력이 있는 분들 하시고 초보분들은 공부 삼아서 한 주 정도만 가지고 하세요. 공부는 시가가 높으면 일단 손을 떼셔야 됩니다. 단순히 노리는 것은 내일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 금요일 날에 아침에는 많은 물량이 몰렸지만은 장 마치기 전에 장 마감 때쯤 왔을 때는 물량이 대폭 줄었거든요. 1000만 주 이상, 몇백만, 800만 주, 600만 주 이상 몰렸던 종목이 장 마감 때는 80만 주가 70만 주가 밖에 없었어요. 물론 거래량은 지극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월요일날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점상에서 바로 미끄러진다든지 급락한다든지 그런 꼬리를 또 노려야 되겠죠. 아니면 시가 자체가 낮게 출발한다든지. 그래서 공구문은 그 모든 걸 떠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삼성스페 6호죠. 그러니까 급등주 트레이딩 상황으로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반드시 봐줘야 되는 종목입니다. 힘이 있는 놈을 안 보고 힘 없는 놈을 본다. 그는 트레이딩 마인드가 이미 틀린 거죠.
시가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공구문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각기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노는 것은 서로가 각기 다르게 논다는 거죠. 단지 하나 조심할 것은 대표적인 종목이 너무나 급락을 많이 해버리면 서로가 영향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싸움만 준다면 얘네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놓은 때 각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룹주나 같은 테마주로 공략을 할 때도 무조건 같은 재료를 다 같이 본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날에 종가에 베팅을 넣었지만 별로 썩 마음에 들어 하진 제가 않았잖아요. 역시 아침에 시가가 말해 주었죠. 그것은 이미 진행되어 왔던 이런 종목들은 큰 효과가 없죠. 하지만 시간에서 3%를 지금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만일에 내일 양봉을 유지해 준다면 이제는 양음으로 가는 매매를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봐주자는 겁니다. 마침 공구문에 이벤트도 있고 마침 조선선제도 시간에 상가를 가 있는 서로 간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살아나면 팔아먹고 또 나와서 기다리든지 해야 되겠죠. 끌고 갈 종목은 아니니까. 다음은 조선선제 봅시다. 자, 시간에 상가를 가 있는데 24%까지 올라갔습니다. 24.5%로 마쳤습니다. 자, 전고점을 뚫었죠. 몸통으로 뚫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잔량 726주 해놨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2%에 끝났던 상가로 끝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줍니다. 어차피 시가는 크게는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조심할 것은 호가가 약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돈이 한 종목에 5억씩 10억씩 넣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몇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몇 억씩 넣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2, 3천 넣고 1,000만 넣고 이래 하실 텐데 그런 돈은 얘들이 다 받아주거든요. 금액대 16만짜리라서 그러니까 공략하실 분들은 아마 절대적으로 음봉이 비칠 때는 일단 무조건 도망쳐 나와줘야 된다는 것만 딱 기억하시고 나는 이 세 개 중에 난 그래 조선선제 마음이 좋아. 요즘 뭐 조선 쪽 애들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조선선제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급등주 대장 시절의 그 상징적인 모습을 예전에 뭐 15년 전입니까? 뭐 오래됐죠.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조선선제를 더 아마 관심 있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종목 다 어느 거 하나 버릴 것 없는 종목이니까 같이 보자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시가가 높을 경우에는 공략을 하고 싶은데 시가가 높을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로 한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도망을 나올 때는 최소한의 손실을 주고 도망을 나오는 것. 그 점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퍼 코리아 봅시다. 유일하게 주말에 놓은 이슈 중에 그 다음 제가 좀 이건 한번 봐주자라고 나타난 키워드가 이거였죠. 일단 매각에 대한 속도를 이제 시작했다라는 이제 이런 건데 투자 설명서를 받아 강호선이 15곳 이상이다. 해봐야 되겠죠. 이것도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크게 기대감은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워낙 키워드가 없고 그리고 매각 재료는 뭐 사실은 나쁜 재료는 아니죠. 우리 시장에 요즘 시장에는 참 어떤 이슈를 받아주는 키워드를 받아주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뭐 약간 평소 때 시장이면 막 후 날아갈 키워드가 안 먹혀주죠. 그래서 조금 조심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되고 뭐 그동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을 했다가 요만큼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봐줄 만해요. 시간 내에서도 뭐 오르고 이러고는 없습니다. 다음 CI테크는 한번 봅시다. CI테크는 금요일날에도 좀 올랐죠. 13.8% 올라가지고 마쳤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뭐 크게 손대는 건 없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았을 때 키오스크 관련주 중에는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에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경우에는 기업들이 과연 그 최저임금을 그대로 다 주고 추가 채용을 아마 하기는 어려울 거라면 일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가격이 이제 돼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 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주들은 참 많죠. 뭐 KCT, 한국전자금융, 인바이오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금요일날 조금 반응을 나타내준 CI테크를 일단 관심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받아만 준다면 조금 한번 봐줄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게 생각이죠. 시간에서는 2.5%를 올려 놓았어요. 근데 단가가 좋습니다. 1,300원, 1,400원 이런 단가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단가다. 그래서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로 하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고, 내가 들어가서 끌고 가실 분들은 내가 진입을 했는데 수익을 안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5%나 6%나 7%나 10%나 안고 있다면 좀 끌고 가는 거지. 요즘 같은 시장에 부합인데 플러스 1%인데 끌고 간다 그러면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아주 전략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말이죠. 다음은 재건관리주에 포함된 다스코지만 지금은 네옴시티 관련주로 분류를 시켜야 되겠죠. 일단 그 관련주로 시간의 상한가를 갔으니까 말이죠. 다스코가 따져보면 다스코는 일단은 두 가지 재료를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조가 많은 친구죠. 시간의 물량을 보면 540만주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이미 앞에 선두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시림이 바람을 잘 잡아 주었죠. 첫날은 힘이 없었습니다. 첫날에 상한가 갈 때는 장막판이 들어갔거든요.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얘는 죽을 애거든요. 그냥 뭐 부합 1, 2%, 2, 3% 떼었다 꼬르륵 죽을 놈인데 다음날 된 게 시장이 뭐 할 게 없어요. 뭐 할 게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도 관심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하나씩 둘씩 튀어나오다 보니까 분위기는 더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도 지금은 이제 다스코까지 나왔죠. 자, 그 뒤에 유신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신은 우리 사무 멤버들 우리가 장중에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이 허리쯤에 14% 수익을 안고 넘어와 가지고 그 다음날 40% 수익을 먹고 마무리를 했죠. 자, 이 종목들이 같이 과연 내일 다스코가 바람을 잡아주면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난 센 놈하고 붙을래, 이런 사람들은 다스코를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일단은 그날에 가장 센 놈을 봐줘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막 신규로 상승되는 테마들은 대장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날 바카스 먹고 힘낸 사람이 빨리 달린 놈이 1등이란 말이죠. 그 놈이 대장이거든요. 그럼 일단 다스코를 봐줘야 되겠죠. 그래 놓고 유신과 힘을 같이 붙여놓고 추종 매매를 해본다 라는 전략으로 하는 게 좋고, 나는 겁나 세고 시가 높은 종목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스코로 떡 올려놓고 유신의 이름 뒤에 딱 붙여놓고, 둘 다 유신 이름은 둘 다 1%대거든요 1.7% 유신, 히림 1.3%. 그죠? 그러니까 뭐 어느 것을 봐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추종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추종 매매 가장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시면 되죠. 그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가 강해야 된다. 머리가 강하지를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다스코의 강도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봐야 되겠죠. 다음은 미코바이오베드. 두창 관련주 미코바이오베드가 그동안 나름대로 대장주 노릇을 많이 했죠. 그죠? 뭐 다른 관련주도 있습니다. 미코는 또 유달리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날짜 지원차 18.8%가 떨어졌죠. 물론 다른 관련주도 떨어졌습니다. 블루베리 NFT도 13%, 차백시 연구소도 뭐 7%, 뭐 녹십자도 뭐 좀 떨어지고 했습니다만은
뭐 얘가 좀 많이 떨어진 것은 뭐 흔히 우리 증시에 나타난 거죠. 올라가니까 막 팔아먹더라. 올라가니까 임원들이 팔아먹더라. 사장이 팔아먹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까지 겹쳐가지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만약 지금 시간에 보면 뭐 0.4%에 좀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것은 내일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좀 관심 있게 보자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두창관주는 아직은 진행 중이거든요. AP통신에서 말한 것처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죠. 그래서는 원숭이 두창은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는 그런 사태로 비상사태로 진행이 됐지만 선진국에서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게 사실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우리 코로나 사태 때도 돈 있는 나라들이 먼저 백신 맞지 않습니까? 돈 없는 비민국들은 항시 어려웠죠. 그래서 일단 뭐 두창관류는 바이러스는 확산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니까 한 주에 좀 놔두시고 반응이 나타난다고 내일 막 양봉이 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공략에서 내가 막 3~4%나 수익을 안고 있다. 혹시나 양봉을 올려줘. 그러면 이 꼬리 깨면 얼른 또 도망 나와야 됩니다. 뭐 가만 들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료나 이슈로 간 종목은 그 재료나 이슈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정도에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 항시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을 이제 분등하고 있는 것들이 신규 성장주죠. 자, 넥스트 칩이 금요일날 상장을 했습니다. 모습은 안 좋았죠. 많은 밴드 상단에다가 한번 공모가 뭐 얼마나 많이 몰리고 뭐 사람들이 좋네 안 좋네 말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뭐 시작해 보니까 뭐 에라 꽁꽁 뭐 쭈르륵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제가 항시 유튜브 멤버들이나 사무 멤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뚜껑 열어봐야 되고 매매는 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를 매매를 할 때는 맑은 눈으로 해야 된다. 그동안 들었던 정보나 찾아보았던 정보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당일의 모습에 집중해라. 당일의 모습에 어떤 변신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말이지. 급락을 한다? 결코 믿지 마라. 캔들은 장이 끝나봐야 안다. 급등을 한다? 믿지 마라. 장이 끝나봐야 안다. 제가 항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급락은 급등의 친구고 그런 것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래서 맑은 눈으로 봐야 된다. 이 종목 일단은 우선순위로 봐줘야 되겠죠. 가장 근래에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 종목이니까 2.1% 지금 시간에서는 올려놓았죠. 그렇다고 올려러 갈까? 그건 모르죠. 그럼 어떻게 될까? 간을 봐야 되겠죠. 시간이 2% 올랐으니까 흐름을 봐야 되겠죠. 무조건 뭐 그다음을 갈 거란 보장이 누가 있습니까? 프리미엄 100%부터 프리미엄 몇 프로 붙었죠. 17,150 30~40% 붙었습니까? 지금 종가상 맞춰서도 얘가 13,000이니까 10%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공모가보다 여기서 맞췄지만 공모가보다 1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굳이 목숨을 걸 듯이 하지 말고 반드시 잘 좀 순발력 있게 하셔야 됩니다. 수급이 표시가 나지 않으면 김반장이 돈을 들고 있어서 훅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딸싹딸싹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봅니다. 그래서 넥스트가 보로노에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위니아 에이드 그리고 레이저셀까지는 이 네 종목은 같이 꼭 붙여놓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종목이 올라가면 다른 종목을 추종 매매한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종목은 같은 뭐 신규주라고 하지만은 서로가 지금은 간격 차이가 너무 커요. 간격 차이가 너무 크고 가까이 처해지는 환경이 너무나 상의롭습니다. 예를 들면 보르노이는 3, 4일만에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올려주던 기술주일 때까지 완전히 어느 정도 자세를 잘 맞춰주는 종목인데, 레이저셀은 도로 거꾸로 내려가죠. 왜?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상관계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놈들 중에서 뭐가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심권을 두고 다른 종목을 보느니, 다른 종목에 괜히 힘없는 애들을 보느니, 얘네들은 훅 수급이 몰리면 시장에 다른 수급을 끌고 오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다는 것은 강도가 높고, 강도가 높다는 것은 상승을 해도 상승 시가가 수익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봐주자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제가 보르노이를 되게 아쉬워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날짜에 종가 베팅을 넣어야 되는 종목인데 그날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다음날 보고 하자고 했는데 이날짜에 상한가를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 제가 참 많이 아쉬워했죠. 그래서 종목은 내일 흐름을 보고 그 중에서 한 종목만 딱 승부를 보셔야지 여러 개 막 뭉쳐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점만 참조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주말이라 전체적으로 좀 제가 잔소리도 좀 많았고 이것저것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7월달에 새롭게 매매를 하는 날이라 또 뭐 조금 말이 좀 길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유튜브 멤버들은 이제 7월 한 달도 항시 이렇게 올려드리는 종목들, 주석 달아준 종목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아침에 대부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아침에는 보라라고 해서 보라.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내가 어느 종목을 먼저 성공략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주식이나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에 올인을 외쳐야 됩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사무모 멤버들은 이제 월요일날부터 또 7월 본매매 시작이 될 텐데, 시장은 5월달 6월달 크게 하락을 하고 다들 죽내 사내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수익은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죠. 그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우리 급등주 트레이딩은 더 좋은 수익을 올 수 있는 구조가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입니다. 이런 기회를 그냥 가볍게 흘려 보내지 마세요. 공구문은 월요일날 보면서 흐름을 끄고, 삼성스페 6호도 월요일날 또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동일고무벨트도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갈 거고, 우리 세 종목이 보유하고 있죠. 기세조 종목 하나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월요일 흐름 보고 또 올인을 외칠 종목들은 또 올인을 외칠 겁니다. 강건한 마인드를 딱 가지고 의자를 바싹 당기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을 부라리면서 절대 편하게 보는 돈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싶다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발 꼭 명심하시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매매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죠. 라이브 방송은 뭐 아무나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귀로 들으시면서 매매에 참조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시인데요 편히 쉬시고 7월 매매 성공적으로, 첫 주 매매는 무조건 양봉으로 끝내야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상문의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